오늘부터 6개월간 휘발유와 경유 또 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 15%가 인하됩니다. 국제 유가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또 영세 자영업자, 또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서민 경제 어떻게 살아날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자정부터 했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 정책이 시작이 되는 건데 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얼마나 가격이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유류세, 종량세입니다. 가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리터당 얼마 이렇게 매겨진 세금이고요. 보통 휘발유에는 56%가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15% 유류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서 15%니까요. 전체 기름에서 15%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명시적으로 얼마나 되는가?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23원이 예.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경유는 리터당 87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차종에 따라서 운행에 따라 기간에 따라서 개인별로 편차는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따지면 개인 휘발유 기준입니다. 예. 한 달에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 예. 그러니까 6개월 정도 한다라고 하면 최대한 7만 원 정도 이제 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름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네. 주유소 앞을 지나왔는데 안 내려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사놓은 주유소의 그 기름들을 다 소비하고 난 다음에 이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 6개월 지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러운데요? 보통 우리가 주유소가 어떻게 운영되냐. 정유사에서 물량을 받을 때 예. 많게는 2주치까지도 비축을 해 놓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유류세가 인하되는 것은 정유사에서 물량을 떼운 기준으로 할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전국에 12,000곳 정도의 주유소가 있는데 예.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바로 15%를 적용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직영이라고 하죠. 정유사가 바로 운행하는 이게 한 9% 정도가 되는 곳만 오늘부터 실시가 되고 이 자영업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 1주 전, 2주 전에 받아놓은 물량을 소진하고 새롭게 물량을 떼온 것부터가 적용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보니까 일부 직영이 아닌 자영에서도 상당폭 유류세 인하에 대한 효과를 좀 주면서 인하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고지 기간이 한 2, 3주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자영주유소에서도 물량을 좀 조금 떼온다든가 하는 편에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려는 노력이 조금 있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다 나옵니다. 너무 찔끔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외에 유류세 인하 동참하는 주유소가 또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 자영주유소들 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이런 착한 주유소들 좀 그렇습니다. 칭찬을 좀 해줘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첫날인 오늘 시민들은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만나보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이었는데 요즘 들어서 경유가 한 1,400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150원 정도 내려간다고 들었어요. 내려가면 아무래도 한 달에 드는 유류비가 많이 저렴해지니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게 당장 오늘부터니까 한 경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세금 얼마 내린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부담이 적어서 우리들은 참 편하죠. 근데 제가 봐서는 너무 세금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주류세.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하하니까 아무래도 하루에 한 35km 뛰는데 조금 절약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일단은 한 달 기름값이 많이 세이브 되겠죠. 한시적으로가 아니라 앞으로 쭉 할인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서민 경제를 위한 그런 일련의 인하 조치에 대해서 다들 반기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다만 이대로 쭉 인하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 네. 이건 큰 돈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좀 더 그런 내용들은 네.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 부분 좀 확인하자고요.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면은
등유도 굉장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데 그렇죠. 등유는 왜 이번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유류세 인하할 때 등유는 좀 다른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말한 경유, 뭐 휘발유, LPG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세, 교통 뭐 소비세 이렇게 에너지 소비세가 가는데 예. 등유는 현재 붙어 있는 게 개별 소비세하고 교육세가 붙어 있거든요. 아, 예. 이게 리터당 한 73원 정도가 붙고 있어서 실은 이번 조치를 취했을 때 이 등유 특히 서민들이 많이 쓰는 난방유 등유가 용등유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건 입법적 미비다라고 해서 현재 국회에서 입법 발의들이 좀 많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유류세 인하를 할 때는 실제로 휘발유 등유 LPG 플러스 등유도 넣어달라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건 뭐 누구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곧 이것도 시행이 바로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 가져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하면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고 또 네. 소비도 진작이 되죠. 그렇죠. 아무래도 차를 끌고 나갈까 말까 생각을 할 때 끌고 한번 나가보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소비 진작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비슷한 정책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는 10%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이런 그 입장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또 하나 역설이 있었냐면요. 지금 잘 보시면 이렇게 원유의 원가가 있고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요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2008년 당시에 유류세 인할 때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원유 자체, 즉 국제 원유가가 대폭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을 10% 여기서 깎아줘도 이 당초의 가격을 매겨주는 이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당시 2008년 국민들은 아니 유류세 인하를 해줬다는데 자고 일어나면 매주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역설이 나왔던 건데 예.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것은 너무나 다행히도 지금 국제유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랐지만 그다음 지금은 하향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아마 이번에 시행하는 6개월간의 유류세 인하는 2008년 때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분한테는 불행이지만 까슈끄지라고 하는 분이 비명에 가시면서 네. 유가에는 상당히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전 세계 유가가 좀 그것 때문인지 사우디 쪽이 물량을 좀 푸는 거죠 지금. 네, 그렇기도 한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이제 뭐 이란 제재라는 또 하나의 히든 카드도 있고요. 예, 계속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지명하는 그때부터 약간 화약고성의 그 이슈들이 계속 남아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불안하다. 그렇지만 2008년만큼은 아닐 것이다. 혹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런 바람도 함께 가져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정한 효과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그 내년 5월 7일이 되자마자 이제 유류세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분명히 정유사들은 이전에 분명히 싼 가격으로 공급했을 텐데 네. 일부 주유소들은 네. 전체는 아니라고 네. 보입니다. 일부 주유소들은 바로 올리고 그렇죠. 2주 동안 늦췄던 그거를 갖다가 좀 그런 식으로 차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텐데 네.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건 어떻게 단속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직영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번에 올렸듯이 이제 바로 낮출 것이고 예. 내년 5월 7일이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당시 운영하는 자영 주유소들은 이제 앞으로 5월 7일 날 끝나니까 예. 일단 더 이상 물량을 안 비축해 놓겠죠. 그렇죠. 예, 2주에 딱 떨어지게 해놓고 5월 5일이나 6일쯤에 물량을 7일 날 새로 받아오게 되면서 이제 가격을 인상하게 될 텐데 그럴 사람들도 그게 예, 그게 실질적으로 불법은 아니니까 그걸 어떤 좀 법을 어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럴 수는 없겠지만요. 만에 하나 비축해 놓은 물량에 대해서 뭐 제값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철저한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로 받은 건 어쩔 수 없고요. 네. 이번에 우리 유류세 인하 한시적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유류세가 다시 인상된다. 그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 올리는 거 확 20% 올려버리지.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은 15% 인하폭도 좀 작았다. 예. 실제 법률상에는 최대 30%까지는 한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 인하 한도에서 인하를 해줄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15% 인하라고 하더라도 뭐 영업 많이 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8,000원에서 10,000원. 그렇죠. 예, 이번 6개월이라고 해봤자 한 7만 원 정도 최대, 8만 원까지가 맥심이거든요. 근데 그 객관적인 돈으로 보면 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맞아요. 뭐 할인이기 자체지만 그래서 좀 더 내수 진작의 효과라고 한다면
줄 때 확 줘서 이걸 폭발력 있게 하는 것들도 괜찮았을 텐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번에 인하폭은 조금 아쉬웠다. 왜냐하면 취지는 그러면서 예, 또 특히 최근에 생수가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이때 좀 세게 나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좀 있었습니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렇죠. 좀 잘 거치고 있을 때 네. 확실하게 좀 낮춰주고 예. 대신 세금 뭐 탈루하고 네. 또 안 내고 이런 사람들 거 더 강력하게 털어가지고 그거 채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네. 했었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유류세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일 평론가와 함께 유류세 인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잠시 후 시시각각 Q에서 또 다른 서민 경제 분야 이야기 전문가 한 분 더 모시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